28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올해 이제 1년이 벌써 지났는데, 내일, 어쨌든 우리 말일에 쉽니다. 원래 31일날 쉬어야 되는데, 31일이 이제 휴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내일이 말일이고, 말일 거래일은 쉬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실 주식이 많이 올라갔냐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보시면, 연봉입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18%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네 27%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7% 올라갔는데 실제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형제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2차전지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코스닥가 한10% 남짓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 시장 다 10% 남짓 올라갔고 거기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늘 2023년에 계속 헤맸어요. 계속 헤매다가 그러니까 1월 달에 바짝 올라가고 쭉 그나마 좀 올라가다가 한 석 달 동안 내리꼽았어요. 그럼 결국은 석 달 동안 내리꼽았으니까 장초나 장막판이랑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11월, 12월에 다 올라간 거예요. 11월, 12월에 뭐가 올라가? 삼성전자 올라가고 현대차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매하기 힘든 상황들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수급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올해는 그런 장세였고 대응하기 쉬운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대응하기 쉬운 장세는 아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일단은 지금 경기가 어디가 좋은가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미국은 경기가 좋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좋은 이유는 단순하죠. 미국에 있는 전 세계 시장,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일단 나오죠. 일자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통해서 내수가 진작이 되고 또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실업자들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경기가 뜨거우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유동성이 풀렸으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경기가 뜨겁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건 유동성 플러스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유럽이랑 좀 다른 건데 유럽은 그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금 경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는 올라가죠. 경기가 뜨거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전 정부에서 집값 올렸다고 욕 뒤지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값 올라가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고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모든 자산들에 다 가격들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동성으로 결국은 발생했다라고 전 세계적인 상황은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죠. 아직도 러시아에선 전쟁 중이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죠. 가계부채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PF가 태형건설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건설업종 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지금 태형건설부터 해서 쭉 정리들 빠져나오고 나면은 오히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실적이 될 수 있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건설은 좋게 본다. 그래서 내년 일단 반도체 저는 맑음. 반도체가 지금 AI가 발전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발전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AI 쪽은 기대감. AI에 대한 것은 기대감.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주가는 두 가지입니다. 실적 베이스가 되거나 기대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감에 포함되는 게 뉴스라는 게 포함되는 거죠.
기대감 이제 뉴스 뭐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그 뒤를 받쳐주는 건데, 실제로 실적은 AI로 인해서 많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AI는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는 맑다고 하는 것 중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AI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만, 거기다가 내년에 미국 경기 탄탄한 가운데 유럽 경기가 반등하게 되면은 소비가 진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비 진작. 그럴 경우에 반도체는 일단 맑음.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반도체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방송 나오는 전문가들 중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반도체 정말 좋게 본다, 삼성전자 좋게 본다 그러면서 내년 경기는 안 좋을 것 같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경기랑 반도체는 동행합니다. 반도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핸드폰, PC, TV, 자동차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안 좋은데, 반도체는 좋은데 경기는 안 좋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팔린다는 얘기고, 자동차가 팔리고 PC가 팔리고 핸드폰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기본적으로 유럽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유럽 경기가 좀 좋아지고 미국 경기는 꾸준하게 탄탄할 거라고 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일단은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대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정부에서 가서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데 새로운 무슨 당근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쿨하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되게 웃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도 사실은 그래서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는 좋다고 보는데, 한국 경기는 모르겠어요. 한국 경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도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대부분 다 할부로 사잖아요. 5년 할부, 3년 할부 이렇게 사는데, 지금까지는 고금리에서는 할부 금융이 어렵죠. 아무래도 이자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할부로 해서 샀기가 좀 유효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건설, 우크라이나 이슈들도 있고, 또 지금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축전기들 좀 사라지면은 건설 회사들 중에서 양호한 회사들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살아남은 회사들 플러스 살아남은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거기다가 총선 보수 정권에서 주로 건설로 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먹을 것도 많죠. 진짜 해먹는 거 많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건설에서 일을 하면은 시행사는 거의 삽도 없어요. 시행사는 삽 하나 없고, 일을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은 이제 얼마씩 이제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로 올려요. 퍼센테이지로 올리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되는데, 실제 남는 것들도 엄청 많고, 조합장들한테 뒷돈으로 들어간 것도 많고, 하여튼 이권이 많아요. 이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건설 쪽은 내년에는 이권 때문에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차전지 저는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2차전지를 대체할 거란 얘기들도 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코스닥은, 이거는 경험칙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코스닥은 언제나 하나의 특징 섹터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로봇, 2차전지, 대북주, IT, 또 뭐 있었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항상 2000원제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런 건 이제 IT는 버블이 끝났고, 대복주는 이제 뭐 끝난 거고, 로봇도 아직은 저는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도 아직은 테마라고 있는데, 2000원제하고 제약바이오가 양대 섹터가 돼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옛날에 2000원지랑 대북주랑 붙을 때는, 대북주랑 붙어서 수급을 서로 줄다리기 할 때는 이 제약바이오가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대북주라는 걸 일단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 믿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그때는 이겼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2000원지하고 수급을 끌어달리기, 수급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 양쪽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돈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양쪽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인데 개인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내년 3월에 감사보고서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발생할 거고, 2000원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2000원지가 실적이 나오는 섹터고, 문제는 이쪽 양쪽 섹터다 급등하면 대단히 강하게 급등한 걸 보여줬어요. 그때 메리트가 2000원지가 돼 있다. 그래서 수급은, 개인 수급은 계속 2000원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둘이 수급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 2000원지가 이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전망은 이 정도 하고, 오늘 뭐 장 괜찮습니다. 외인 그래도 들어와 줬고, 외인이 오늘 6200억, 기간 8100억 사고, 이것 때문에 그것도 같이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었으니까 양호하게 오늘 하루는 마감했다 정도로 오늘을 시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